네, 메타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려고 하는 이유는, 메타가 장난 아니야. 뭐,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그나마 좀 최근에 약간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좀 빠진 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은 최근에 반등해주긴 하는데, 근데 꾸준하게 그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이 무엇일까 살펴봤는데, 빅테크 기업 중에서 매그피션트 세븐? 네, 그 종목에서 가장 흔들림 없이 올라가는 종목이 메타예요. 오씨, 메타 엄청 올라간다. 잠깐만, 메타가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갔나? 시가총액 순위 봅시다. 아직 아니네. 아직은 6이야? 애플이 1위.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엔비디아, 4위가 아마존, 5위가 알파벳, 6위가 메타. 그다음에 7위가 테슬라구나. 근데 주가 계속 올라가던데 왜 이렇게 시가총액 안 올라가? 예, 지금 706달러까지 706.4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메타를 좀 보실 필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실적부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실적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을 해가지고 실적 보면 여러분들 깜놀을 하실 겁니다. 그냥 뭐 문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걸로만 본다면은 뭐 이렇게 딱 느낌이 안 와. 그럼 물론 이것도 이야기는 하긴 할게요. 근데 먼저 큰 그림을 봐야 돼. 큰 그림을 보면은 아씨 메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느낌이 오실 거야. 블랙베리고 메타 플랫폼스. 네,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다른 건 아니고 이것만 보시면 아실 거야. 봐봐요. 이 회사의 그 영업이익률을 볼까요? 영업이익률이 잠깐 어디 갔냐? 깜놀했어. 야, 영업이익률 봐봐. 2022년, 2023년 좀 확대해 볼까요? 어? 아씨. 확대하면 안 되는구나. 확대하면 다시 찾아야 되네. 이게 문서가 많아가지고 잠깐만. 씨. 괜히 확대했다. 확대하지 않을게요. 확대하면은 이게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2022년 성장률 봐봐요. 2022년, 2023년, 2024년 영업이익률이 25%잖아. 2022년에. 근데 35%로 올라가지. 42%로 올라가. 와우, 씨.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순익률을 보시게 되면 순익률도 장난 아니야. 20%, 29%, 38%.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는 영업이익률이 최고 찍었을 때가 65%였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63%, 62%로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빠지잖아. 근데 얘는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 깜놀. 뭐 내배뉴 이런 건 볼 필요도 없죠. 뭐 볼 필요는 있긴 하겠다. 이게 그 밀리언이 있거든요. 단위가. 오씨. 그래도 꽤 커. 1166억 원, 6억 원이 이게. 1166억 달러에서 1300, 이 앞에가 좀 달라지지, 이게. 1349억 달러, 그 다음에 1645억 달러, 그치? 오우씨, 매출 확 증가하지. 영업이익도 봐봐. 영업이익도 289억 달러에서 467억 달러, 와, 693억 달러. 순이익도 봐봐. 232억 달러에서 390억 달러, 그 다음에 623억 달러. 와우.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이 회사의 그 사업 부문이 있는데 그 사업 부문에서 다른 게 아니라 애드버타이징 이거 광고잖아요. 이 회사의 그 매출 중에 이거는 이제 가상현실 쪽. 가상현실은 뭐 21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다 저거야. 매출이 광고에서 일어나.
그냥 매출이 다 광고야, 광고. 거의 90% 수준이. 그냥 뭔 말인지 아시겠지? 재무는 엄청나게 성장하잖아. 꾸준하게 성장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치? 주가가 당연히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근데 그 돈이 어디서 기원을 하느냐? 그 근본이 뭐냐? 뿌리가 뭐냐? 뿌리가 뭐냐면 광고야, 광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AI 플랫폼이냐? 물론 AI 플랫폼이 있지. 뭐 라마라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핵심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것 뿐인 거고. 그게 뭐 거기서 뭐 클라우드 AI 플랫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회사는 그냥 돈을 버는 게 그냥 광고 때려가지고. 아니 광고 때리는 게 아니라 워낙 광고에 대한 수익을 너무 들어오는 거니까 거의 90% 이상이 광고 수익이야. 99% 이상이. 그러면 이제 이 회사를 볼 적에 광고로만 보면 되지. 아, 물론 이제 서비스,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뭐 AI 서비스를 하고 뭐도 하고 하지.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지. 이 회사는 광고 수익이 다, 포션을 다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왜 광고가 이렇게 이 회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세계 글로벌 경제가 트럼프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약간 흔들리잖아. 나스닥도 흔들렸었고, 그치?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떤 게 올라가냐면은 반대는 아닌데 해지 개념의 자산인 금이 치솟아 올라가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금이 막 치솟아 올라갔지. 글로벌 경제는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가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메타의 광고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실적이 그냥 엄청나게 돈 벌어. 그냥 돈 엄청 벌면서 엄청나게 성장해. 메타는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실적 호조의 주요 원인은 광고 매출.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복잡하진 않아. 이 다른 회사들은 뭐 사업 부분이 뭐 이것저것 다 하자.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오피스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냥 다른 거 없어. 그냥 광고야, 광고. 그래 아까 보셨잖아. 그 광고밖에 없다니까. 이 회사는. 그러니까 단순해. 집중할 수가 있잖아.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서비스를 그냥 서비스의 그 레벨을 올리는 것 뿐인 거지. 어차피 기업이란 것은 돈 벌면 장땡이잖아. 이번 실적 호주의 주요 원인은 광고 매출의 증가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분석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라마를 뭐라고 막 떠들어대지도 않잖아, 솔직히. 뭐 딥시크가 어때요? 라마가 어때요? 그다음에 뭐 오픈 AI가 어때요? 뭐 그렇게 안 뭐 제미나이가 어때요?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라마를 떠들어대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돈이야 돈. 그냥 돈에만 집중하는 거야 이 회사는. 또한 경기 침체 시 기업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네, 메타 이번 실적 호조의 주요 원인은 광고 매출의 증가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경기 침체 시 기업들이 오히려 광고비를 늘려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광고 시장의 방향성과 기업들의 광고 전략도 중요한 분석 요소로 작용합니다. 메타의 4분기 주요 실적 지표. 메타는 2024년 4분기에 483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1% 성장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가 470억 4천만 달러를 였는데 그것을 이제 상회했다는 이야기고 EPS도 예상치가 6.77달러였잖아. 근데 8.02달러야.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실적 발표 이후 메타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뭐 5% 상승했다는 거. 근데 지금 더 올라갔고. 아니 근데 이거는 이 자료는 이전에 그 실적 발표했을 때 그 자료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그 올라가는 그 근본 뿌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메타의 주요 수익원은 있죠. 이거 써 있죠. 메타의 주요 수익원은 뭐예요? 광고예요. 아까 보셨잖아.
이번 실적에서 광고 노출 수는 전년 대비 6% 증가했고 광고당 평균 가격도 올라갔어. 14%. 이는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광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오히려 광고는 더 많이 하려고 하지. 왜? 살아남으려고. 특히 AI 기술이 광고 효율성을 높이며 광고주의 ROI 투자 대비 수익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AI 기술 발전이 광고 매출 증가의 주요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는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2025년 자본 지출을 600억에서 65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광고 기술뿐만 아니라 AI 기반의 콘텐츠 추천, 사용자 경험 향상, AR, VR 기술 강화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메타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 뭐 안경 같은 거 메타 안경 나왔다고 하잖아.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그거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의 거의 뭐 1%도 차지하지 않아요. 그냥 모멘텀이 일뿐인 거지. 그냥 갖다다 붙이는 것 뿐인 거지. 그냥 결국에는 광고란 얘기예요. 광고. 경기 침체기에도 광고를 늘리는 이유. 경기 침체 시에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일 것을 우려해 광고를 줄일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광고를 적극 활용해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광고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 근데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광고를 적극 활용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경쟁사들이 광고를 줄이는 동안 효과를 극대화한다. 경쟁사들이 광고를 줄이면 동일한 근데 그렇잖아. 기업들은 경쟁 관계잖아. 내가 혼자서 그 사업 분야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반도체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반도체 사업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 그러면 살아남아야 되잖아. 경쟁사들이 광고를 줄이면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소비자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쟁사들이 줄이면 동일한 비용으로 광고를 계속 유지하는 기업들은 소비자의 주목을 더 받을 수가 있긴 하겠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맥도날드는 광고비를 유지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형성.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유지하면 경기 회복 이후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거 그냥 여담인데 이제 상품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 다음에 쇠퇴기가 있잖아. 그 상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광고를 언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광고를 이 도입기에 할 것 같지. 도입기에 광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제품을 인지도 높일 것 같지. 근데 광고를 언제 하냐면 도입기 하는 게 아니라 이때예요. 성숙기.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갈 때. 이때 광고를 합니다, 이때.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게 합니다, 떨어지게. 보통은 광고를 올라갈 때 할 것 같잖아. 더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여러분들 그 TV에서 보시다가 광고 나올 때는 그 제품은 이제 팔리는 것이 끝난 타이밍이야. 사이클이 끝나 성숙기에서 이제 쇠퇴기로 가는 타이밍이야. 그러면서 왜 이런 전략을 편의하면은 인지를 시키는 거야. 우리가 이런 제품이 있다. 그래서 다음 제품의 이 인지를 소비자가 인식을 해가지고 다음 제품에 좋은 이미지를 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출구 전략이야, 출구 전략. 오히려 쇠퇴기일 때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갈 때 이때 광고 때려요. 이때 안 때려. 이때가 아니라 이때 빠질 때. 근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할 적에 착각하는 거야.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의 그 종목에 제품이 와 TV에서 광고하고 있어. 그러면 마치 그게 더 많이 팔릴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잘못 투자하는 거지.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막 지금 광고를 때려. 그러면 그 제품이 막 팔릴 것 같지. 아니야, 그 제품이 이미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광고 전략을 잘 모르시니까 회사들의 전략을 모르시니까 이미 성숙기에서 빠지는 거야. 그 주가가 오히려 빠져, 광고가 나오는 제품들은. 그게 출구 전략이라고. 오히려 안 좋을 때 광고 때린다고. 다음 제품을 위해서 이미지를 뿌려주기 위해서 이미 대중화됐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상식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건데 이제 잘못된 이제 그 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메타를 통해 가지고 광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이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올라갈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수기에서 세태기로 할 때 이때 광고 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 광고가 나오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히려 뭐 TV에서 광고 내가 투자한 종목의 회사가 광고를 때리고 있으니까 내 주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이상한 엉뚱한 판단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하죠. 안타깝게도. 네, 브랜드 인지도를 유지하면 경기 회복 이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경기 회복 이후를 노리는 거야. 지금 제품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제품을 노리는 거야. 브랜드 인지도를 유지하면 경기 회복 이후 빠른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지란 게 내가 광고 때린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 인지라는 것은 광고가 그렇잖아. 뭐 하루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계속 때려, 계속. 그냥 머릿속에 세뇌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냥 세뇌 교육 될 때까지 계속 때려,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인지될 때까지. 아시죠? 불황기의 광고 전략의 사례. 코카콜라 펩시 대공황 시기 코카콜라는 광고를 유지했지만 펩시는 광고비를 삭감했습니다. 그 결과 코카콜라는 불황 때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황이 계속 되질 않잖아. 그 불황이 끝나면 불황 후 시장을 지배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지? 광고는 잃게 할 때가 아니야. 불황할 때 해놓고서 그 다음에 좋아지게 되면은 그때 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때 산다고.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기에 적절한 광고 전략. 기업들은 단순히 광고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면서 이런 이야기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와 광고 전략, 메타의 4분기 실적은 AI 기술 발전과 광고 매출 증가가 기업 실적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적극적인 광고 전략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코카콜라, 애플, 현대자동차 등 불황기에도 광고를 지속하며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광고비를 무작정 줄이는 기보다는 디지털 광고, 소비자 신뢰도 구축, 구매 유도, 마케팅 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타는 AI 기술을 활용해 광고 사업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기 침체 속에서도 광고 전략이 기업 실적과 시장 점유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이번 발표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메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왜 메타가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않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기업 테슬라 같은 경우 봐봐. 테슬라는 그냥 모멘텀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지.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제가 예상한 대로 빠지잖아. 그치? 이거 한번 제가 녹화 같은 거 보세요. 그리고 뭐 다른 기업들 봐봐. 애플도 그렇고. 애플도 뭐 막 흔들어대고 그치? 마이크로소프트 봐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거 그냥 박스권에서 플래그에서 흔들어대고 있고. 엔비디아는 어떻게 됐어? 엔비디아는 이미 뭐 관세 이슈로 해가지고 아니 딥시크 이슈로 해가지고 빠졌다가 관세 이슈도 좀 걸리고 하여튼간 그런데 메타는 어떻게 돼요? 메타는 다른 거 없어. 메타는 그냥 꾸준히 올라가겠지.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메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